안녕하세요. 저희는 예. 서원대학교 광고공학과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여기 기업 탐방을 통해서 저희 마케팅 부분을 약간 학생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얻어가고자 여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기 간단하게 혹시 회사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랜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런드레스 브랜드는 이제 뉴욕 브랜드고 저희가 한국에서 런칭한 거는 이제 한 10년이 돼가요. 저희가 이제 12년도에 한국에 런칭했고 그래서 지금 10년 거의 다 돼가면서 브랜드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두 여성이 그 패션 전공한 두 여성이 한 명은 샤넬 회사를 다니고 한 명은 랄프 로렌을 다니다가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제 자기들의 뭐 입는 옷이라던가 뭐 소품 같은 것들을 이제 세탁소에 맡기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자기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이제 세제들이 워낙에 이제 좀 성분들이 안 좋은 것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이 런드레스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이제 브랜드가 이제 탄생을 한 거고. 그래서 런드레스 뜻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런드레스라는 게 저 여성 이미지예요. 저 이게 약간 이제 뭐 가사도우미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이 이미지가 런드레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런드리하고 드레스의 합성어라고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 뭐 가치를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제 최대한 옷감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브랜드가 런드레스예요. 일종의 고급화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처음에 사장님 만나고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 과정을 봤었는데 그때 보면 좀 더 색다른 사업이다. 이건 남들이 안 하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때 처음 들으셨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때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서 다른 후발 업체들도 이렇게 시장이 이제 생겨나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세제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분을 어떤 천연 성분들을 많이 쓴다던가 그리고 향 원료를 거의 향수에 가깝게 이제 그리고 천연 원료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세제에서 어떤 천연 향료를 쓰는 브랜드가 아예 없었죠. 이게 시작인 거죠. 차별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케팅 소비자행동론학 배울 때 보면 항상 그 다른 기업이 하지 않는 차별점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선구자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드레스는 소비자들에게 SNS 게시물과 잡지 광고 등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약간 다양한 방법 중에 뭐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았는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이 그냥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잡지가 가장 좋았어요. 저희가 처음 런칭할 때 시점만 해도 세제가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제가 그리고
잡지에 어떤 아이템으로 홍보가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런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그런 해외 브랜드들 회사도 다녔었고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도 좀 인연도 좋고 했었기 때문에 연결도 했지만 브랜드 자체가 세제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제 화장품 같은 세제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지 같은 데 실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잡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또 이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된 거죠. 사람들이 초창기 벌써 한 10년 전 뭐 그때는 이제 잡지들을 많이 보니까 잡지에서 봤는데 이게 화장품이나 뭐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세제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표시도 해놓고 뭐 그게 이제 구매로도 연결되고 브랜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잡지나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뭐 그런 뭐 페이퍼지들이 많이 이제 좀 또 가라앉고 다시 이제 디지털들이 이제 완전히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당연히 SNS 뭐 페이스북이 더 먼저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도 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보로 이제 광고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예전에 사진이었는데 이제 영상 위주로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영상도 광고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미국 본사에서 보내준 영상 저희가 많이 이제 그 홍보로 쓰고 있는 거는 뭐 뉴욕 패션 아이콘 이신 알비스 아펠 여사님이라던가 루시리우 같은 영화 배우들이 이제 런드레스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홍보 동영상들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거를 계속 이제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온라인 홍보에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한데 혹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때 약간 제품 성능에 중요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거를 좀 다루고 있는지 그거는 저기 좀 그걸 다뤄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분들도 요즘에는 이게 광고인지 저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건지 자기가 돈 주고 산 건지 다 보면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좀 감성적이신 분들은 저희 제품을 당연히 감성적으로 소개를 하는 걸 저희는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막 뭐 이걸 비교하고 성분을 비교 그런 분들은 또 성분을 비교하게 하는 게 저희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약간 뭐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죠. 예, 그분들하고 맞게 저희 브랜드하고 맞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인플루언서도 그렇고요. 꼭 인플루언서 아니더라도 예 이제 이분들이 실제 요즘에는 사실 팔로워가 100분이든 10,000분이든 100분밖에 안 계신 분이 소개해도 더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건 소비자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는 보면 다 아니까요 이제. 런드레스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과 혹시 마케팅 컨셉이 있으신가요? 런드레스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 제품이 옷을 빨았을 때 이 옷이 깨끗해지는 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런드레스는 깨끗해지는 거가 80, 옷감이 상하지 않는 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성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광고용으로 쓰지 못하는 표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친환경 제품인데 요즘은 뭐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거나 뭐 저희는 이게 100% 생분해가 되는 제품인데 그럼 100% 생분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는 것보다도 런드레스는 환경적인 걸로는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어요. 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해가는 거에 주안점과 가치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런드레스 제품은 역시 동네 마트나 길거리 상점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흔히. 그래서 백화점 혹은 특정 매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혹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는 소비자들이 현저히 낮았을 텐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쪽 세일즈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온라인. 그리고 이게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온라인으로 많이 변동을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이게 불을 지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오프라인이 다 죽고 온라인이 살아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따로따로 다 운영들을 잘 하고 있었죠. 근데 궁금한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매출은 어느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네. 한 이게 보통 지금 이게 1, 2년 전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5년 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잡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이고 네. 디지털은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좋아진 거고 그 전일 수도 있고. 근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프라인이 80이고 온라인이 뭐 2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이 한 70이고 오프라인이 30이지 않을까까지도 많이 온라인이 훨씬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친환경 세제 샴푸 같은 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사의 친환경 제품과 특별한 차이점? 런드레스만의 아니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런드레스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부분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가질 때 일단 저는 런드레스 향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런드레스의 향하고 똑같이 어디서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그러면은 그게 더 만들었는데 그게 더 싸면은 이제 그쪽으로 고객이 뺏길 것 같으면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런드레스만의 장점이 아니라 브랜드가 가야 되는 이제 지향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끔. 타겟을 다 정확하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타겟에 따라서 정말 이게 어떤 타겟에게 이 제품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한다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옷은 곧 당신의 피부와 같다. 예. 소중한 피부를 위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런드레스에서 약간 이제 펫 케어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셨잖아요. 그렇게 넓히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펫케어 쪽으로 넓힌 거는 사실은 이 런드레스 브랜드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브랜드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펫 쪽에 이제 사업이 이제 이게 커지고 또 펫 쪽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이 런드레스처럼 그 어떤 고급화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제 그런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 플로리스 클린이라는 건데 런드레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런드레스하고 상관이 있다면 뭐 좀 도와줘서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의뢰했다는 거. 예, 뉴욕 쪽에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예.